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하루 시작해 보세요. 남의 뒷담화를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뒷담화를 너무나 잘하죠. 잘하고 그걸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뒷담화를 좀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안 하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어서 말을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뒷담화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무 일 없던 듯이 몇 번 정도는 넘기고 속으로 조용히 지켜보지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들은 본인만의 확실하고 분명한 선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냥 착한 사람이라고 불만 없는 사람이라고 넘겨짚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누구보다 단호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조심해야 할 사람인 동시에 어떤 사람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되나요? 뒷담화를 하지 말자. 본인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삼성과 반도체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한번 짤막하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4조 4천억 정도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5만 원대를 전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평가액 하락분만 2조 한 5천억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니까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해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는 지난 9일 기준 282개사입니다. 주식평가액은 133조 4,58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분기 말 주식평가액이요 137조 8,628억 정도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4조 439억 정도가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의 주가가 하락한 여파 때문에 그래요. 국민연금의 4분기 삼성전자 지분율이 7.68%입니다. 3분기와 변동이 없는데 주가가 8.78% 이제 내리다 보니까 주식 평가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삼성의 주가는 6만 1,500원에서 5만 6,100원으로 하락을 했고 주식 평가액은 28조 2,662억 2,062억에서 25조 7,295억으로 2조 4,766억 정도 감소를 했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 중 가장 큰 폭의 주식 평가액 감소죠. 반면에 하이닉스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주식 평가액은 같은 기간 9조 3,370억 원에서 1조 6,257억 원으로 늘어가지고 한 10조 9,628억 정도 찍게 됐습니다. 이 기간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율은 7.35%로 동일했는데 주가가 17만 4,600원에서 20만 5천 원으로 17.4% 뛰었고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중 평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이 됐네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 국민연금의 희비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이 지난해 4분기에 지분율 5% 이상이라고 신규 공시한 종목은 카카오페이, 리노공업, 일진전기 등 12개였어요. 카카오페이 쪽에서 지원을 많이 했는가 봐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TSMC 그 라이브를 잠시 들어봤는데 지난해 매출이 128조, 순이익은 52조,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다. 부럽습니다. 3나노 비중이 6%에서 18%였더라.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다. 올해 대규모 자본 지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인공지능 산업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TSMC는 16일 2024년 4분기하고 연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684억 6천만 대만 달러네요. 그리고 3,746억 8천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8, 57%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7% 급증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9%입니다. 49%. 미쳤어요. 연간 매출은 2조 8,943억 대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28조입니다. 전년 대비 33.9% 늘었네요. 연간 순이익은 우리 돈으로 52조 원 정도 됩니다. 39.9% 증가했고 사상 최대 실적이죠. 영업이익은 1조 3,220억 대만 달러인데 43.5% 늘었답니다. 순이익률이 40.5%, 영업이익률은 45.7%에 달한다. 이렇게 TSMC 역대급 실적은 주요 빅테크들의 AI 칩 수주가 견인했는데 이들 기업이 TSMC 최선단 공정인 3나노 공정에 몰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급성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 23년 TSMC 전체 매출의 6%에 불과했던 3나노 공정이 지난해 18%로 비중이 확대됐고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3나노 공정의 매출 비중은 26%에 달합니다. 5나노 비중은 34%에 집계됐죠. 삼성전자가 또한 3나노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데 TSMC가 안정적인 수율로 대형 고객사의 고성능 컴퓨팅 HPC 칩 수주를 쓸어 모으다 보니까 나홀로 성장세를 가는 겁니다. 지난해 TSMC 매출 중 51%가 HPC 향 칩이었어요. 그쪽으로 HPC 쪽으로. TSMC는 올해도 AI 관련 시장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연간 한 55조 3천억에서 한 61조 한 2천억 정도로 자본 지출 계획을 공유했고 지난해 자본 지출 총액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자사의 첨단 패키징 공정인 그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이 주문을 줄였다는 소문도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날 그 웨이 저자 TSMC 회장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소문일 뿐이다 일축을 했고 TSMC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할 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대만의 공상 15에 따르니까 이날 대만을 방문한 젠스랑 최근에 소문에 대해서 TSMC 코어스 공정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주문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조 공정을 코어스 S보다도 발전된 이 공정인 코어스 L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차세대 AI 가습기인 블랙엘 시리즈도 현재 코어스 L로 생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TSMC는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소폭 낮춰 잡네요. 다만 월가 추정치보다는 높아요. TSMC는 1분기 매출이 250억에서 한 258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아주 골 때립니다. 지금 또 AI 관련 업체 등 중국 기업 20여 곳을 추가로 제재를 했는데 미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퇴임을 앞두고 대중국 제재를 연일 쏟아내네요. 그럼 뭐 조용히 퇴임하면 되는데 아주 골 때리게 계속 좀 쪼고 있어요. 로이터에 따르니까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이날 AI 관련 중국 업체 25곳 그리고 싱가포르 기업 2곳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고 이 목록에 있는 기업들은 라이선스 없이는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제재 대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 업체인 즈푸A랍니다. 즈푸. 이 회사는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 투자자로 참여한 곳인데 다른 9개의 제재 대상과 함께 AI 연구를 통해서 인민군의 현대화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네요. 여러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정부는 새로운 규제도 내놨더라고요. 14나노 또는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별도 글로벌 통제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되고 이를 중국 등에 판매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죠. 기존의 7나노 이하에서 제재 강도가 강화된 건데 그 새로운 규제는 삼성전자랑 인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ASE 등 EPIS가 승인한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 업체 24곳에 적용이 됩니다. AI 프로세서용 고대역폭 메모리 제조에 필요한 D램에도 이 보다 엄격한 제한이 부과됐고 로이터에서는 D램 규제 강화가 중국 최대 D램 업체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중각은 즉각 반발하죠. 그래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제재 방망이를 휘둘러서 중국 등 기업의 정상적인 권익과 시장의 규칙과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 애들 참 힘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